안녕하세요. 오감만종 마켓 진행의 김나영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자, 최근 흐름이 괜찮던 코스피의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시장에서 좀 어떤 테마와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지훈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벌써 주 중반인데요.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맨날 미중 무역 협상 그쵸. 그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중국도 매일 오르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당사자인데 지금 무역 협상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정체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한국 증시가 정체하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데 한국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미국과 중국 증시에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뭔가 위험성이 있는 변동 사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변수, 상수라고 하죠. 그렇죠. 예.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된 건데요. 지금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미국과 중국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다른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 네.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을 못하고 있죠. 코스닥도 그렇고. 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런 거를 뭐 할 수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있죠. 네. 이런 저희 방송의 매력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지소미아가 이제 만료되잖아요. 그쵸. 26일 날 만료가 네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은 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한국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네. 아, 한국이 미국과 삐딱선을 타는구나. 예,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한국이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 좀 약화되는구나. 이러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위비 협상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죠. 예, 그것도 방위비 협상이야 지금 미국이 좀 무리하게 부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점도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한과 연관져가지고 외국 전문가들이나 외국 투자자들 봤을 때는 불안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아, 한국이 자꾸 미국을 거슬린다.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우방이었는데 네. 한국이 자꾸 미국을 벗어나려고 하네?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지금 연기금이 가까스로 지수를 잡고 있긴 하나 역부족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지소미아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소미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빨리 이슈가 재료가 소멸이 돼야 됩니다. 네네. 네, 지소미아가 폐기되던 유지가 되던 빨리 결정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정이 나야지 그 다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방위비 협약 같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좀 크게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좀 딜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깎아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참 일본이 짜증나요. 일본은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방위비 협상을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하고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것 같아요. 워낙 부자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제시한 수준이 그 연간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고요. 예,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긴 한데 문제는 현재에서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는 게 문제죠. 네네. 예, 이런 거에 대한 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뭐 미국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네. 좀 현명하게 잘 해결해가지고 방위비 분담은 분명히 조금은 올려주긴 해야 돼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최소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한국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죠. 예, 홍콩. 그렇죠. 굉장히 홍콩 심해요. 사태가 굉장히 심했죠. 그쵸. 그동안 홍콩 증시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농담을 이런 말 하죠. 홍콩이 한국 땅인가요? 네. 또 며칠 전부터 계속 전문가들이랑 텔레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 미중 무역 협상이랑 홍콩 불안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오른다. 그쵸. 근데 중국은 오르고 있어요. 홍콩은 중국 땅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떨어져.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그 지소미아나 방위 분담금 이런 미국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네. 오늘 빠지는 거는 그런 이슈 플러스 그리고
지금 홍콩 인권법을 미국 하원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그거에 대해 또 코멘트를 알렸습니다. 미국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우리 가만 있지 않겠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폭탄급 발언입니다. 막말로 그 국내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조치를 생각하겠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금 아시아 전체 그리고 미국 선물까지 해가지고 지금 세계 증시가 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최근 트럼프나 미국 정치 관료들은 홍콩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걸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불을 끼얹거나 뭔가 심기를 거슬리는 짓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네. 정말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점은 지금 현 정부가 잘하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인권 운운하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지금 뭐 홍콩 인권이 문제겠습니까? 북한 인권이 더 먼저죠. 예,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 때문에 지금 말할 입장도 되지 않고요. 네. 굳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무역협상 진행 중인데 그 찬물을 끼얹을 일이 없잖아요. 조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인권법이 발의가 됐죠. 그렇죠. 자, 미국의 하원은 민주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때문에 하원에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는 미국의 의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콩에 대해서 크게 개입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원에서 이렇게 자꾸 미국 행정부를 쿡쿡 찌르는 거죠. 네. 그 인간들은 민주주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논리, 외교적인 논리를 떠나서 일단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있는 자체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충격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교적인 상황은 그게 굉장히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미국에서 하원에서 발의가 나왔지만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홍콩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만약 나오게 되면은 증시에 크게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지금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뭐 지소미아 종료, 방위 분담금 협상, 일본과의 평행선,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홍콩에 대한 미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복합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11월 24일쯤에 MSCI 이머징 마켓 EM 네. 그 지수 조정이 있습니다. 이 지수 조정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패시브 펀드가 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모가 증권사보다 예측이 틀린데 네. 최소 얼마 5천억에서 2조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측면 네. 이렇게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때문에 다음 주에 굉장히 변곡점이 많아요. 어. 지소미아 종료 있죠. 네. MSCI 조정 마무리되죠. 그쵸. 많은 변곡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잘 버티다 보면은 12월장은 11월보다 낫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양도세 이슈가 있죠. 양도세 이슈도 예. 있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현행상 한 10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자기가 주식 보유한 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법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과금을 해야지. 네. 원래 세금 원칙이 그거잖아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잖아요. 손해가 나는 것도 과세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헌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도 괜찮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제도 개선은 지금 금융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좀 개선되길 바라고요. 네. 내후년에는 5억만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낸답니다. 어, 근데 그 양도세 비율이 거의 37%예요. 어마어마하죠. 높네요. 예. 그 때문에 한마디로 뭐 주식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음. 이런 거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죠. 했죠. 근데 솔직히 뭐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고 떠나서 좀 중요한 이슈들은 나온 게 없어요. 예. 대한민국의 뭔가 포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길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 투자한다 이렇게 네. 살리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었고 정말 국민들이 얘기한 것들 보면 다 자신의 처지, 예, 국민의 처지가 아니라 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달라. 다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담화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
계속 1시간 반 동안 저 좀 집중해서 보고 네. 뭔가 현안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 싶었는데 경제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냥 뭉뚱그르게 뭐 부동산 잡겠다. 뭐 일용직 노동자, 뭐 이런 뭐 외국인, 성소수자, 뭐 페미니스트, 뭐 이런 거 점검해 보겠다고 했는데 뭐 성소수자,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대중을 위한 뭔가 방향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보면은 일단은 뭐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문 대통령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무래도 1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네네. 그때 구체화되는 걸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당분간은 말씀드린 대로 지소미아, 방위비 조약 문제, 홍콩 사태, 네. 미중무역 협상도 하나 되겠죠. 그리고 뭐 홍콩 사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SCI 네. 지수 조정,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세 이슈 이런 것들이 모두게 마무리되는 게 1차적으로 12월 중순쯤을 보고 있어요. 네네.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매우 답답한 장이 이어갈 거고요. 네. 이런 답답한 장을 메꿔주는 종목들은 테마주밖에 없죠. 그렇죠. 예. 요 최근 정치 테마주 굉장히 핫하죠. 네. 정치 그렇죠. 테마주라든가 뭐 겨울왕국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다 언급했던 그렇죠. 것들이네요. 정책 네. 테마주라든가 이러한 테마주들이 틈새 시장을 유지할 뿐 시장 자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TV나 많은 방송들을 보면 5G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말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상황을 알면은 지금 그런 기술주에 들어갈 수급은 없습니다. 네. 그런 수급이 나오는 건 12월 중순 이후, 적어도 20일 이후 내년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미리 5G를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그런 전문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저와 같이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따라가시게 되면 수익을 보게 됩니다. 네. 어제도 TV를 틀었는데 10명 중에 5명이 5G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런 전문가들이 10명 중에 1명으로 줄었을 때 그럴 때가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네네.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왔는데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재훈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10명 중에 이제 1명에 속하는 김재훈 전문가의 안목인데 오늘 어떤 그렇게 종목일까요? 말씀하시니까 부담되는데 네, 잘 예. 보시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정말 현재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종목이고 내년을 조금 책임져 줄 종목이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른손 ENA라는 회사입니다. 바른손 ENA. 네. 네. 그 게임주에 그쵸.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오늘 하락은 크게 의미가 있는 하락은 아닌데 오히려 매수할 기회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작년 여름에 이제 올해 여름에 개봉해서 크게 히트친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네. 아시겠죠? 알죠. 예, 기생충입니다. 네. 네, 다 계획이 있는 그 그렇죠. 영화. 네. 기생충이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굉장히 흥행을 했고 여러 군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자, 올해 초여름에 차트입니다. 기생충이 바른손 ENA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요.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했냐? 보면은 자 1,500원짜리가 3,200원까지 예, 2배 이상 한 120%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예, 단기간에 굉장한 상승을 했죠. 그리고는 신기루처럼 확 사라졌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기대감이 갑자기 적용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단 영화란 게 그렇잖아요. 그쵸. 예, 길게 갈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최근 제가 영화 쪽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겨울왕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급등 흐름 나오면 빨리 정리하세요. 흥행은 언제까지인가 이어질 수 없고요. 네. 보통 초반에 하루 이틀, 주말 하루 정도, 주말 한 주 정도 끼고 나면은 거품이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겨울왕국 관련주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유엔젤이라든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그리고 오로라도
크게 상승은 안 나왔지만 제가 추천드린 분명히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그에 비해서 제가 조금 투자하기 꺼려했던 SN라이프 디자인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CJ CGV도 보세요. 네. 제가 실질 후회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조금은 더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른손 ENA처럼 크게 한번 이슈가 되고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른손 ENA를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영화 기생충이 이제 차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승 전 저가까지 이미 왔습니다. 네. 네, 이때 상승은 거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요. 지금 상황은 그냥 평소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네, 평소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 좀 바닥에 상승하는 모습 나오지만 오늘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양 지수에서 매도를 많이 하면서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약간 매도를 하면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던 종목들은 많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른손 ENA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승을 주도한 세력들이 외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외인들이 오늘 빠져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최근 외국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죠.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 상황이 지금 홍콩 사태라든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우선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들어올 겁니다. 네.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자리 지금 매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른손 ENA를 추천드리는 이유 일단은 살펴볼게요. 이제 조금씩. 네. 지금 미국에서 기생충 인기가 얼마나 많냐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왜냐면은 국내 뉴스에만 관심이 많고 미국에서 기생충 어느 정도 인기인지 여러분은 기생충 잘 모르죠. 미국이 바로 네. 두 번째이네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생충이 지금 개봉 5주 만에 매출 1,000만 달러 넘었었습니다. 오. 미국에서 120억을 벌었어요. 진짜. 한국에서 얼마를 벌었냐? 한국에서는 이미 1,000억을 벌었습니다. 유럽도 있고요. 일본에는 내년 1월, 2월에 일본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일본에서도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예, 이미 많이 스포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 개봉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생충의 영화 자체가 그 자본주의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네, 때문에 그쵸.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약간 조금은, 정서적인 네. 거부감이 있다.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지금 기생충이 얘기 나오는 게 아카데미상 후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감독으로 지명되면서 굉장한 팬덤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현재에서 센시에서는 이루고 있다. 예.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부분에 출품돼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작품상 노미네이트까지. 그리고 뭐 송강호 같은 경우에도 나무 주연상 노미네이트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러한 뉴스를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면은 바른손 ENA가 이런 게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런 이슈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아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NS를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해외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SNS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기생충에 대한 호평, 외국인들의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튼 토마토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 평론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로튼 지수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올해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그렇죠. 평점. 모든 영화 중에서 올해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예, 거죠. 그래서 뒤늦게 바른손 ENA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제표가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잡혔거든요. 자, 3분기 영업손실 49억으로 잡혔죠. 이러한 점도 약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바른손 ENA가 기생충으로 얻은 수익은 약 700억 원,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수익은 아마 내년 재무제표 잡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러한 실적이 잡히지 않아서 적자 회사로 보이고 있는데 네.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거의 뭐 몇만 프로 상승하겠죠. 예, 그런 점을 본다면은 지금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미리 담아간다면은 네. 아마 연말에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기대감, 네. 뭐 일본 상영 기대감, 뭐 결산하면서 이제 수익이 잡힐 거예요. 네. 그런 수익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기생충이 이제 미국에서 재개봉할 수가 있어요. 리메이크. 네. 예, 무간도 영화 무간도처럼. 그렇죠. 예, 올드보이처럼 미국에서 판권을 사고 리메이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른손 ENA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격대인 1,700원 이하에서는 정말 매수하셔도 되고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2,000원 이하에서는 비중 한 30%까지 늘려간다면은 한 2월, 3월쯤에는 좀 상당히 큰 수익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으로 오늘 바른손 ENA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바른손 ENA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만큼 내년 2분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1,700원 이하의 매수가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린 듯이 2월부터 3월까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금부터 매수를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김재현 전문가와 함께 바른손 ENA에 대한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에 좀 큰 모멘텀이 없을 때는 개별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잘 모르실 때, 고민이 되실 때는 저희 오감만종 마켓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